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경제 주역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데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안내해드린 자리를 갖게 되었고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의견을 경청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책 제안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이따 자세히 소개가 되겠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 근로자와 성과를 잘 공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종합사업 안내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설명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강우 주무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얘기는 생략하고 저희가 지원한 제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참고하시고요. 정책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부는 작년에 이제 국정과제 100개 과제 중에 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책설명회 하면서 정책 방향을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3가지 약속을 한다는 테마로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기업정보 등에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정책 수단에 대해 일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 기업에 대해 있어 불평등을 유발하는 규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3대 불합리 규제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과 근로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자 간 동방상제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벤처기업에 있어서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창업 공간을 확충하고 창업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세제를 감면하며 신산업이나 또는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제도정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창업하기 쉬운 환경, 도전을 통하여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실패, 재도전, 투자, 회수, 재투자에 이루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 기업에게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금 펀드를 조성하고 M&A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방성장을 위해서는 협력 모델과 기금 조성 등을 통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를 보급하는 등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따뜻한 대변인으로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위해 쇼핑 환경 개선 등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약속에 대한 실행 방안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중기부는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 판로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분야입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 증대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기업, 저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특히 올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정책금융제도를 혁신할 예정입니다. 경영애로 피해 기업들에 대한 안전망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은 크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과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신 신보, 기보,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3조 7,35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 또한 전년 대비 3.7% 증가한 85조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께서 관심 많은 정책자금은 저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다시 세부적인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자금의 종류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정책 우선도를 수출기업, 성과공유기업, 또 고용창출기업 순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기업 순으로 변경해서 일자리가 최우선 중심으로 고려됩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내 일자리 부분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재발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정책자금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정책자금 3조 7천억 원 중 약 50%를 창업기업에게 지원하고 중기부 주요 창업지원 사업인 팁스 사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위한 연계자금을 1천억 원 별도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보급 창업 참여 기업과 신기술, 신산업기술 참여 기업을 위한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3,300억 원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자금 혁신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신설과 금융안전망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 상환 시기를 조정하는 기업 자율 상환 제도와 창업기업 등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신 분들을 원활한 정책자금을 이용을 위해 전체 예산 60% 약 2조 2,410억 원 정도를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게 배정해서 신청 단계부터 1대1 상담 그리고 평가 탈락 시에는 사유 안내와 멘토링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자금 첫걸음 지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 일정보다 조기 상환을 할 때 일정한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하던 페널티를 올해부터 없앨 예정입니다.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시용 대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달라진 제도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기업 기술개발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중소기업 R&D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 설명에는 이 정책 방향 별도로 R&D 사업에 대해서 40분 정도 시간을 배정했고 또 R&D 사업계 연계 사업 특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후에 발표되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D 분야가 기존에는 10분위기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혁신하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우버와 같이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서비스지만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는 디스럽션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 과제, 그리고 또 IR, 빅데이터, ICT 융합 제품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 기술을 선별해서 집중 투자해 나갈 예정입니다. R&D 기획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통하고 종전에는 상하반기 중심으로 구분했던 신청 방식도 연 6회 이상, R&D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던 기존 방식을 신청 단계, 평가 단계 등으로 차등화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자 편의의 R&D 제도를 선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R&D 예산은 총 1조 917억 원으로 세부적인 과제와 안내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사업 별도 시간대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인력 분야 지원은 중기부와 고용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직접적인 고용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입되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용부는 직접 고용한 이후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인력 지원 방향은 현장 수요 중심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게 올해 계획입니다. 금년 중기부 인력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로 대폭 확대 58% 확대된 약 1,029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 중심인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등을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약 1.5만 명에 이르는 산업기능 요원과 석박사학금 전문 요원 2,500명을 중소기업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제조 분야에 약 4.2만 명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게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과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채용할 때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급 연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인력 분야 중에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는 성과 공유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이 주식과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함께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 성과 공유제를 확대 도입하고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34세 미만 청년이 2년 동안 근속을 하면 정부와 사업주가 일정 기간 공제금을 적립해 목돈을 지원하는 고용부 청년 내일 공제 사업과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내일 채용 공제를 도입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가능과 개업학과 운영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달라진 제로 지면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수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기부의 수출 지원 목표는 수출 선도 기업을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11만 개를 집중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수출 지원 예산은 총 1,866억 원으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내수기업, 초보, 유망, 성장, 강소, 선도에 이르기까지 수출 역량별로 수출 준비, 해외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는 단계별로 수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출 지원 사업이 수출 교육이나 마케팅 등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놔서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공급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금년 수출 지원 사업은 기업에 바우처를 별도로 발급 공급하고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역량과 수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이 세계 경제에 불켜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온라인 수출을 위한 서비스를 필요한 통합 플랫폼과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데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출 지원 사업은 또 별도로 개별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수출 지원 사업 설명을
저의 설명 이후에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로 지원 분야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내수 시장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의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 운영과 공용 홈쇼핑 등 공적 유통 채널 확보, 중소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혁신 역량을 짓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판로 시장과 조달 시장을 확대 방침에 두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판로 지원 예산은 공공구매 운영을 위한 약 38억 원의 예산과 마케팅 및 공적 유통 유망 구축을 위한 176억 원, 총 21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보다는 판로 지원법 운영과 정책 매장 등 공적 유통망 운영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로 지원법을 통한 공공구매 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에 한는 작년 기준으로 약 86조 규모의 공공시장에 저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저희가 담당해 왔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천하고 중기부가 지정 공고한 200세 중기간 경쟁 제품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납품할 때 외국품, 수입품 등을 납품하는 문제를 폐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86조 규모의 국내 공공시장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해당 기관의 물품 등 구매액의 50% 이상, 여성기업 제품 물품 용역 5% 이상, 공사는 3%, 장애인기업 제품은 1%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 개발한 제품이 공공시장에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구매액의 10% 이상은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제품이 국내에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부는 13개 정책 매장을 통해 수시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영 홈쇼핑이 통한 TV 홈쇼핑 판매 수로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달라지는 제도는 앞에 참고해 주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약속, 중기부가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로 금년 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창업기업이 우대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들이 창업 지원 대상을 선별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형 방식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유망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벤처 창업기업이 과감하게 뛰어들도록 약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향후 3년간 조성하고 민간이 투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투자 금융 제도 규제를 최소화시켜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창업지원 예산은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정책자금을 제외하고도 약 3,737억 원 규모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1년에서 3년 이내 초기 단계, 3년에서 7년 이내 단계로 구분해서 맞춤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도 창업기업들에 관심이 있는 우리 벤처 창업기업들에서 별도로 마련했고 저 다음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사업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65개소를 개소해서 창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 분사 창업이 촉진되기 위해서 기업이 사내 창업팀에게 선투자할 경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 창업 프로그램에 신설하여 팀당 최대 1억 원 이내 10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제품과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창업 후 3년에서 7년 차에 발생하는 대수분리를 극복하도록 약 1,000개사에게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 모험 펀드 10조 원과 다양한 정책 목적 펀드를 구성해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도전 부분입니다. 제도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지닌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어야 하고, 실패를 경험으로 인정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중기부는 앞서 정책자금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등 실패 시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에 대한 지원센터 확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확산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전 기업에 대한 전형 지원 사업과 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재긴 지원 예산은 2,638억 원으로 경영 위기 사업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신속한 퇴출과 회생, 재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컨설팅과 교육, 사업화와 R&D, 투자와 융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5대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7년 이내 창업기업에 한해 폐지한 연대보증을 금년 상반기 한해 모든 기업에게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에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실패 기업에 대해 채무 조정 범위를 이자에서 원리금까지 5년 이내이던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업 후 재산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는 기존 체납세금의 1인당 3천만 원 한도까지 면제하고, 재기기업인에게 세금 징수와 체납 처분 유예, 파산자에 대한 압류 제외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 기업을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또한 사업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창업 시 교육에서 멘토링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3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기기업인이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화부터 기술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투자 연계형 제도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로 민간 융자가 어려운 기업인에게 재기자금과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지닌 재창업자에게 재기 전용 R&D 사업인 제도전 기술 개발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도전 지원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달라진 제도는 지면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술 편집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중소기업 간 동방선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서 대기업의 기술 찬치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게 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되고, 대기업이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과 정당하게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사전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핵심 기술 자료에 대한 임치, 자문들을 지원하고, 문제가 발견 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와 중소기업이 기술을 편취당했을 때 발생한 손해에게 3배에서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기술 분쟁 제도와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 신고 및 발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지방청에 있던 14개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불공정 피해가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15개 중소기업 단체까지 확대 설치하고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실시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견 시 바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제도나 관련 제도는 금일 설명의 자료의 D편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별도로 설명의 자료 뒤쪽에 넣어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 오늘 설명회 장에는 유관기관의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편취제라 보호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상담하실 수 있도록 옆 행사장이 있으니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중기부의 마지막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은 서민 경제 근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자생력 제고가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중기부는 금년에 총 1조 6,906억 원에 편성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보통 치킨집으로 대변되는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역별 과밀 업종과 창업 폐업률, 관련 업종 매출액 정보 등을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산업 아이디어를 지닌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분야 이론 교육, 성공 점포 체험, 전문가 멘토링까지 준비된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정책자금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배달 어플이라고 하는 부분,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죠.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다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주얼리 같은 숙련된 소공인들이 밀집된 지역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공인에 대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장 내 아케이드 같은 시설 현대화 외에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시장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예산은 올해 2,722억 원으로 기존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외에 화재 감지 시설 설치 등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에 전체 예산의 67%를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화 분야와 상인 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 점포 내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고객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장난감 도서관 등 고객 감동형 시설을 구축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해 특성화시키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상의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일정 공간에 20개 이상의 청년 상의 직접 단지를 조성하고 이들의 창업과정 지원과 도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기존과 같이 전통시장이 쇼핑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시설 현대화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분야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집 뒤에 상세하게 개별 사업별로 지원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성과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전용 사업비 256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화, 전용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각 개별 사업별로 다 하나하나 안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개별 사업은 제 발표 이후에 정책 방향까지 끝내고요. 특히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R&D, 창업, 수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정책 방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표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전소영 주무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춥고 연초라서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소기업인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가 되게 어려워요. 고용부에서는. 고용부에서 오라고 하면 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분들과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 저는 정말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저희를 중요한 파트너로 항상 초대해 주시는 서울청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되게 열심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저희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 고용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여러 유관기관들이 함께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마련을 해서 딱 런칭을 하고 또 여름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최저임금을 결정을 딱 해가지고 온갖 우려와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렇게 다 마련을 해서 자, 최저임금의 해결사입니다 라고 짠 했는데 저희 어제 1월 8일자 신문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최저임금 뛰니까 동네 물가 뛴다. 그리고 경비원들 일자리 없어진다. 너네 최저임금 올려놓고 사업주만 죽으라는 거냐 라는 그런 엄청난 볼멘 소리를 어제 일괄 많은 신문 지상으로부터 들으면서 오늘 저희 장관님이 최저임금을 안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꼼수를 한다라는 신문의 보도들 때문에 저희 장관님이 청장님 그리고 많은 일선 감독관들이 명동에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캠페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공들여서 설명하고 우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기 직전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입니다. OECD 국가 중에 3위죠. 20개국 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인상이 없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23.5%니까 비중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집에 저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졸이고 그러다 보니 생산직 근로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20년 넘게 되게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최저임금과 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저희는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두세 배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과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이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특히 경비업 같은 거에 너무 많은 고령자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에게 최저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조금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소득은 지난 16년간 255%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138%만 증가했고 가계부채만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계소득의 70%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확충되는데, 그럼 이제 이러한 근로소득의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증대의 성장론을 한번 해보자. 우리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 생산과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 경제가 도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오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납품 단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인하하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9% 상한선이 9%였는데 이제 5%로 인하가 됐고요. 그래서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를 위한 대책에 카드 신용 수수료 인하, 가맹점, 대리점 보호 강화,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지금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기타 그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돼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일자리 창출의 정말 주요 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지원 시책 들어보면서 우리 센터에 찾아오는 구직자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분들 여기 있는 사업주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다. 이런 자리 있어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다라는 막 욕구가 막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올해는 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소비를 하는 정말 선순환 구조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30인 이상 사업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일단 지원 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고요. 18년도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으시는 동안에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권고사직하거나 그 다음에 회사 사정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를 하실 수 없다는 의미고요.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 과세소득이 5억이 넘거나 법인세를 과세할 때 5억이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고요. 임금 체불 명단을 공개 중인 사업주입니다. 이건 저희가 해마다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을 한 사업,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1명인데 저희가 신청하기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를 계산을 하는데 이 평균 피보험자 수가 30인이 되면 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시기 위해서 연말에 인위적인 고용 조정을 하셨다면 그 지원 기업, 그 대상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취약직종 근로자는 30인 이상 고용 기업, 즉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들은 3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이거는 용역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많아요. 용역사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시는,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직접적으로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임금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아래 요건 4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월 보수 평균 임금이 19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미만이어야 하고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5일 이상 근무를 실제 근로를 하셨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리고 적용 제외사업장은 5인 미만의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서 고용조정, 즉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임금을 낮추어서 고용을 유지했다면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같은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인데요. 지금 아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한 금액에 비하면 정말 소소합니다. 보수 수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겨우 4대 보험 내시는 금액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을 다 근무 못했다면 근무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또 조정이 됩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 요즘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5일을 일하는 사람들을 주 40시간제라고 하는데 30시간에서 40시간은 기준은 35시간, 표에서 보는 것 같이 20시간에서 30시간은 25시간, 10시간에서 20시간 15시간, 10시간 미만은 5시간 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지급하는 걸로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또한 이게 만근을 하지 않으면 근무 일수에 대한 부분은 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인데요. 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죠. 1년에 한 번 신청하시면 12번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18년 회계년도 안에서 예산을 모두 다 소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년도에 지급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18년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도 회계년도 안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다 지급된 임금들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 2회분부터는 10일, 20일, 30일 중에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신중하셔야 돼요. 처음에 지급 방식이 현금으로 받을 건지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받을 건지 딱 정하면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는 사업주입니다. 임금을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상을 받은 사람은 근로자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주님들이십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무료로 대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업을, 그러니까 신규 사업장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 1월 20일자로 개업을 했으면 한 달 지나야 돼요. 2월 19일까지. 그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8년 11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성립된 사업장까지는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중 1회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지원 대상 월부터 18년 말 임금 지급 월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에 지급된 임금만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8년도, 19년도 걸쳐 있다거나 오늘 만약에 1월 20일 날 임금이 나갔는데 그 임금이 2017년도 12월 달부터 임금 계산 기간이 2017년도 12월 달부터 2018년도 1월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2018년도에 대해서만 일할 개선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2년도 2018년도 12월 달에도 2018년도 12월 달 그때까지 지급된 2018년도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온오프라인 모두 다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무공단, 고용센터 EDI, 사대보험 연계 전용 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모든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피보험자 5인 미만이다. 이럴 경우 내지는 고용보험 적용 재개 사업장이다. 이건 오프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